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오늘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가운데 우리가 흔히 배워보고 싶은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직접 본인이 만들어보고 소통도 하고 또 댓글도 보면서 이제 공감하는 능력도 키우고 있는 1인 미디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에이터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열기가 뜨겁다고 해서 오늘 대표적인 전북의 크리에이터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은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지역 토박이고요. 2016년부터 유튜브 이제 영상 제작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채널에서 영상 제작하고 있는 은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기 전에 잠깐 검색해서 들어봤거든요. 이게 전북에 있는 유튜브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있었습니다. 인기가 높은 건 실감하시나요? 인기가 네, 많은 분들이 되게 봐주셔가지고 저도 애초에 제작할 때 뭐 그렇게 사실 모르는 거라서 이게 얼마나 봐주실지,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저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2016년에 시작하셨으면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 전에 그러면 따로 관심사가 있었습니까? 이런 1인 미디어에? 제가 시작하게 된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신문방송학과였는데 이제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동아리에서 영상 제작을 하다가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 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영상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네. 글쎄 우리가 이제 1인 미디어, 흔히 유튜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SNS 활동이 많아지던 시기가 그렇게 이제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선두주자, 또 중심에 서 있는 너나 나나의 제작자, 이은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곳, 저희가 찾아온 이곳은 근데 댄스 스튜디오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작년에 하던 영상 일 말고 댄스 스튜디오를 창업해보자고 결심을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사실 바로 본 얘기로 넘어가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사실 수익이라는 게 일정치가 않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생활비를 좀 벌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댄스 동아리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난 선배랑 같이 창업해보자, 댄스 좋아하니까 해보자고 해서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영상 제작을 또 주로 맡고 있어요. 춤 파트, 영상 파트 나눠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인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이제 많잖아요. 그러면 광고비가 이제 수익으로 창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이게 뭐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 조회수만으로 수익을 얻기에는 정말 구독자 50만 명, 100만 명 이 정도 되는 유튜버가 아닌 이상은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거의 영상적으로 수익을 벌었던 거는 조회수 수익보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봐주시니까 이제 주변에서 외주 형태로 영상 제작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던 것 같아요. 외주 활동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전주시라든지 지자체 많은 활동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주로 저는 이제 주제가 아무래도 사회 문제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있는 그런 시민단체들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하고 있는 콘텐츠는 어떤 주제입니까? 이제 창업한 지가 여기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되게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요. 가장 최근에 했던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성인권지원센터랑 같이 했던 캠페인이라든지 또 성평등 전주 그 사회혁신센터 지역에 그쪽이랑 이제 같이 지역의 여성분들 인터뷰하는 시리즈 제작했던 게 가장 최근에 했던 작업이에요. 2016년 시작했는데 그해 여름에 생리대 가격 인상 문제가 이슈가 됐고 요 관련돼서 제작을 하셨죠? 상당히 많은 그 관심과 인기를 얻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좀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회고를 해보신다면요. 이제 그때 생리대 가격 문제랑 이제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이 있었던 때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시민미디어 센터라는 곳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듣던 이제 분들끼리 같이 이제 영상 기획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온라인상에서 뭐 남성분들이 그 생리에 대해서 잘 이제 알지, 정보가 되게 부족한, 우리가 성교육이 되게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 생리 내 가격 모르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아, 우리가 그러면 남성분들을 데리고 그 질문을 하고 이제 문답을 형식으로 맞춰보는 예능 같이 좀 제작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 영상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남성분들도 보시고, 아, 정말 이런 지점이 있구나, 이렇게 하셔서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댄스 활동도 하셨습니다만 대학교 때 네. 또 이런 언론 관련된 학과다 보니까 언론 동아리 활동하시면서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익숙해져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실 영상 제작 자체는 알바에서 이제 그 결혼식 영상 제작 알바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영상 기술을 습득을 하게 됐고, 이제 이런 주제 선정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학교 때 사회학 관련된 공부를 하는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성 문제라든지 어떤 사회 문제, 노동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인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서 주제 선택은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강의도 지금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주로 뭐 아주 다양해요. 나이대도 뭐 10대부터 5, 60대까지 정말 다양하시고, 목적도 다들 다양하시고, 근데 되게 공통된 점은 유튜브를 이제 아무래도 또 코로나 이후에 더 저는 좀 뚜렷해졌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다들 이제 너무 집에 갇혀 계셔서 막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기존에 이렇게 수익 어떤 형태가 있었는데 그게 밖에 나가기가 힘들어지면서, 아, 내가 영상이라도 제작해서 홍보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서 유튜브로 부업이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장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이거 영상 제작이라는 건 되게 전문적인 기술이고 뭐 장비도 있어야 되고 편집도 되게 어려울 거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교육할 때 되게 기존에 그 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말 그대로 그걸 이용해서 모든 것을 사실 다 할 수 있거든요. 촬영, 편집, 업로드까지. 그래서 사실 배우시고 직접 사실 저한테 안 배우셔도 유튜브에 찾아보기만 사실 방법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좀 생각하지 않으시게끔 교육을 하는 게 좀 목표인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라는 신생 직업입니까?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의 직업? 하지만 현실은 또 어떤가? 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우리가 TV나 뭐 라디오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체에서 이제 다루던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발화자가 된다? 생산자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정말 저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 꺼내주실 때 지역에 이런 유튜버가라는 말을 제가 진짜 많이 듣는데, 온라인 콘텐츠인 만큼 정말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제가 제주도에 있던 뭐 미국에 있던 나의 콘텐츠가 있고 이걸 봐줄 사람들이 있고 하면은 사실 어디서든 또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또 크리에이터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요즘에는 또 유튜브로도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컨텐츠를 올리시긴 하지만 뭐 정말 크리에이터만으로 살 수 있냐, 또는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어떤 고충들이 있진 않냐, 이런 말씀들 많이 나오죠. 뭐 특히 수익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영상 제작이라는 게 보통은 아예 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면 사실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되게 시간을 많이 소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일상도 바쁜데 또 영상도 제작해야 돼. 막 또 주기적으로 안 올리면 또 욕먹어요. 막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거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기획 소재가 떨어져서 힘들다거나, 아니면 이제 댓글에서 악플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달려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플 같은 댓글을 봤을 때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뭐 생각부터 뭐가 문제지? 그래서 말인데,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는 그냥 단순히 나 개인 만족도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야 라면 괜찮겠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공유 차원에서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보는 사람, 시청자의 마음을 좀 파고들 만한 그런 아이템 선정이라든지 영상 기법이라든지 좀 제대로 된 공부를 통해서 만족도도 높이고 또 뭐 조회수도 올라가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 같아서, 어찌 보면 교육을 좀 이 분야도 좀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아예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아지긴 했는데 뭐 콘텐츠 진흥원이라든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워낙 유튜브는 전 국민이 하고 싶은 이제 세대가 오다 보니까 막
수요는 엄청나게 있는데 사실 정말 제대로 교육할 수 있냐? 그러니까 사실 교육을 하려면은 강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강사를 교육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름아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의 세계도 너무나 넓어서 사실 한 명이 자기 하나의 채널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이 가진 소스가 너무 다양해요. 그 분들이 가진 생각도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뭔가를 통제하거나 또 뭔가 이렇게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불가능한 곳이 또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도 최소한의 도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상 제작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라든지 어쨌든 기존 미디어를 대체함으로써 미디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특성들을 조금 뭐 계승하거나 우리가 논의해보거나 이런 기회들을 가진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런 기회들을 국가 차원에서 공공적인 차원에서 좀 많이 교육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역에 있다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이런 걸 만들어 뭐 이런 편견 아닌 편견을 갖고 있는 시각 속에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뭐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라든지 또 기존의 방송 3사가 가지고 있었던 플랫폼, 하지만 이제 다양한 채널 아울러서 이런 유튜버 같은 채널들이 많아지면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부심도 생길 것 같고, 오히려 지역에서 소외된 내용들, 하지만 그것이 전국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자부심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잘만 활용하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본인의 어떤 성취도도 높아지겠지만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 수단으로서 좀 잘 활용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청년이기도 하고 아직 서울로 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지역에서. 왜냐면 뭐 인프라도 그렇고 어떤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취업도 그렇고 다들 쉬운 게 없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유튜브를 만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가장 잘 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곳이 사실 여기 제가 살았던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서 제가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거는 약간 상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또 있었고 그래서 저는 유튜버가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 가장 일상적인 게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요즘 또 분들은 어떤 공공적인 어떤 뭐 가치나 이런 것들보다도 어떤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그냥 내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또 동하시고 궁금해하시고 하는 흐름도 있으니까 각자가 계신 곳에서 자기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인 유튜브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각자 이 또 이야기들, 지역 뭐 분들의 이야기들, 뭐 여성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최대한 많이 해주시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닌가. 그게 또 제가 교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좀 해보고 싶은 분야나 특히 우리 전북 안에서 지역이지만 나름 당당한 자세로 해보고 싶은 분야 그런 거 좀 있으세요? 청년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분야 이런 거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댄스 학원까지 차렸는데요. 사실 댄스 학원을 차리는 것도 저한테 좀 되게 중요했던 이유는 지역 분들을 많이 만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버가 또 되게 외로운 직업이에요. 아무래도 보통 자기 방에서 내 그냥 맨날 가는 공간에서 이제 많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저도 5년간 이렇게 하면서 되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조금 적어지고 특히 뭐 이제 요즘 코로나도 있고 그러면서 사실 온라인으로는 몇 수천만 명이 제 영상을 보고 하면서 정말 실감도 안 날 정도의 어떤 그런 사람들과 만나지만은 사실 진짜 제가 일상에서 행복을 얻고 하는 건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인적 네트워크? 주변에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